안녕하세요. 암사랑 코치 홍원표입니다. 오늘 제가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의사 선생님께 뭘 물어보려고 해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3분, 5분 안에 그냥 참 오래 기다려서 갔는데 선생님들하고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 환우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그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어디 가서 정보도 못 구해요. 근데 가장 믿고 따라야 될 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1시간 안에 환자 15명, 20명을 만나야 되니까 한 분당 길어야 3분, 5분이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을 붙잡고 오래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 분은 오래 기다리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정이 또 있죠. 근데 그건 의사 선생님의 사정이고 병원의 사정이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내가 꼭 묻고 싶은 것을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가는 겁니다. 오늘 요번에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중에 꼭 의사 선생님한테 드려야 될 답변이 뭔지를 좀 생각하셨다가 그걸 번호를 매기세요. 제일 먼저 이걸 물어야겠다. 그 다음에 이걸 물어야겠다 해서 그걸 한 5개쯤 1번부터 5번까지 적어 가시고요. 1번부터 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1번 묻고 대답 듣는 거에서 끝날지도 몰라요. 1번부터 물으시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밖에 나와서 간호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병원마다 요즘 이제 상담하시는 간호사님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따로 또 3번 그래서 악착같이 물으셔야 됩니다. 대답 안 들었다고 속상해서 실망하고 그냥 돌아오시지 마시고 투쟁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태질하면서 목소리 높이면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조근조근 저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고 설사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귀찮아하거나 싫은 내색을 하더라도 붙잡고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암이 완치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된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 사정대로 수많은 환자를 보니까 그렇게 일일이 알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이 이렇잖아요. 이런 속담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련된 질문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꼭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 주변에 누가 녹즙이 좋다고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드시지 마세요 합니다. 홍삼은요? 드시지 마세요 합니다. 이런 게 있는 드시지 마세요. 아마 적극적으로 드세요라고 하는 답을 듣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보통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라는 게 다 우리 몸의 어떤 작용으로 암을 크기를 줄이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변수가 개입돼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의 작용이 원래 예정됐던 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는 사실은 독성이 매우 높은 약물을 우리 혈관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을 받으니까 정상세포들이 같이 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성이 높다 보니까 간이 해독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간이 작용을 움직여가지고 해독을 해서 몸에 있는 독성들을 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항암제를 공격하면서 다른 몸까지 공격해서 나와 있는 남은 그런 어떤 물질들을 빨리 배출을 하고 얘를 중성화시켜서 독성이 없는 물질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르거든요. 특히 이제 녹즙이나 이런 어떤 것들은 얘도 간이 해독을 해야 되는 그런 식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간이 항암제 해독하기도 바쁜데 들어와 있는 건 해독하기도 바쁜데 다른 먹는 음식까지 해독하게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면 적어도 항암 치료 중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지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거와 관계없이도 선생님들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또는 그건 해도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그 선생님한테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즘 개인 병원에서도 암 환자들 관리를 해주고 면역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유지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런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셔서 상의를 하시면 그분들이 또 의학적인 입장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조언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암치료를 받는 도중이라도 이 주사를 맞으면, 이걸 드시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실 수도 있고 하니까 치료를 받는 메인 병원과 생활에 도움을 받는 2차 병원을 하나 정도 정하셔서 2차 병원 선생님하고도 긴밀하게 상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 마음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렇게 2차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좋은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1차 병원에서 그 바쁘신 분들한테 오로지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방사선 치료에만 집중을 해도 시간이 모자란 선생님들한테 나머지 것들까지 다 요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